한파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의 연속이고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리와 무역 부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힘든 것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 불경기의 여파가 가장 큰 영향일 수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전 세계를 투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전 세계 상황의 바로미터, 즉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뉴질랜드 현대중국센터와 중국사회과학원 국립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정 페이탱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정치 전문 매체인 이스트아시아 포럼을 통해 한국의 무역 적자가 세계 경제가 마주한 어려움을 투영한다는 칼럼을 기고하였는데요. 필자는 한국이 지난 9월 38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9월 말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높지만 한국 관세청 예측보다는 약간 낮은 것이었으며 최근 한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11월 무역 적자는 70억 달러에 달했고 누적 무역 적자는 4월 적자가 시작된 이후 426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며 8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 상황이라면서 1997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필자는 한국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서 첫째는 한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무역 전략을 시행했고 둘째로 한중 무역 관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을 짚었는데요. 무역 적자의 큰 이유로는 에너지 수입 가격의 증가가 있었다면서 2022년에는 8개월 만에 이미 2021년에 에너지 수입 총액을 넘어버렸으며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640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에 있어 더욱더 중요한 요인으로 수출 감소를 원인으로 잡은 필자는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한국의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가 줄어든 것이 컸다면서 이러한 불안정성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최초의 일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급감과 동시에 벌어진 다른 일은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이런 무역 적자는 중국 수출 탓만은 아니라는 필자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도 한국 무역 적자의 원인이었다면서 한국이 지금 무역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반면 지금 중국의 기술 진보의 중요한 원인은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분석하는 필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몇 년 새 점차 감소하고 있기에 반대로 한국은 중국과 보다 균형 잡힌 교역 관계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한중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변화는 세계 정치 경제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하기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은 무역 관계를 다각화해야 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되었다는 것인데요. 즉 중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무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인데 이런 한국의 모습이 세계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주장하는 필자입니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의 무역 적자는 암울한 세계 경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국으로 수출 지향적 경제 모델로 유명한데 이런 한국의 전례 없는 무역 적자는 더 큰 국제 경제 및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즉 앞으로 세계에 닥칠 모습을 한국을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아시아타임즈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점점 증가하는 글로벌 리스크가 향후 경제를 위협하는데 한국이 2022년 역대급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G10 국가이자 경제 대국, 제조 강국, 선도적 기술 공급국인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무역 수지는 더 넓은 세계 경제 추세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면서 현재 세계 정세와 경제 전망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수출 물량이 개선되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 세계 경제가 살아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존재감 측면에서만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런 기사들은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누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다행히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의 관점에서는 한국에 베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시점에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고 하는데요. 1804년에 설립되었고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다국적 자산운용사 슈로더는 지난 8월 말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는 분명 단기적 위험이지만 한국의 장기적인 기회를 가릴 순 없다 전망하였습니다. 리포트는 오징어 게임에서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이유라는 헤드라인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온라인 스트리밍과 함께 성장한 한류를 통해 전 세계에 대중문화를 수출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둔 한국은 문화 분야에서만이 아닌 더욱 광범위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광범위한 수출 수익은 지난 20년 동안 급증했으며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더 넓은 신흥아시아라는 맥락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에게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지만 베트남과 같은 다른 지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관계도 우선순위에 올리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둔화가 한국의 수출 기업 전망에 부담을 주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어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전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장기적 성장 기회로 보는 것은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라면서 이 산업은 역사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의 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범위한 섹터들의 수요가 이 업계에 대한 강력한 장기적 성장 추세를 생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압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GDP 대비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역사적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스마트폰 성장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도, 안정성 및 용량을 제공할 5G 출시가 단기적 도움이 되고 팬데믹을 통해 PC 수요도 어느 정도 살아났으며 데이터 센터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사물 인터넷 및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있으며 특히 전기차의 반도체 부품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전망이 밝은 이유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품은 자동차이며 세계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국이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기회가 충분하다면서 누군가는 전기차 경쟁이 치열하기에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전기차가 세계적 트렌드인 것은 분명하고 이런 치열한 경쟁에 있어 한국의 강점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연간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기술과 규모 면에서 이미 글로벌 업계 리더이며 배터리 생태계의 성장은 공급망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산업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하여서 리포트는 아직 북한과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중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기술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이제 중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자가 된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추세는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지만 중국 기업은 계속 투자하여 더 큰 경쟁 강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중국은 과거 한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역 국가였지만 이제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포트는 자산운용사의 리포트답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한국 주식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 시장의 특징을 짚은 리포트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단기적 불확실성 너머를 보면 한국에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여러 성장 테마가 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의 세계 5대 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의 시장 약세가 기회를 제공한다 분석했습니다. 해당 리포트가 나온 시점보다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에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 투자 관점도 더 긍정적이었으면 하고, 비단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외에도 최근 방산 분야나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인 투자 가치로 어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전 세계적인 불안과 정세 불안은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우리 모두가 어렵기에 더 지혜롭게 이 시간을 견뎌야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나마 낫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